카니발 7인승 리무진이고요. 키는 스마트 키 2개가 나옵니다. 네, 스마트 키는 하나만 갖고 계시면 되세요. 예전에도 스마트 키 사용해 보신 적 있죠? 키하고 차하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키를 몸에 휴대만 하시면 차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 여는 손잡이 버튼을 눌러서 문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차 안에 타셔도 시동 걸 때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만 누르시면 원터치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키 손잡이 옆에 보시면 잠그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머니 안에도 이 뭉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금 버튼이 어딘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여는 버튼, 그 뒤에 거는 뒤에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입니다. 그 밑에 거는 위험 알림 기능이라서 누르면 경보가 울리고 길게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 차들이 많이 있다 보면 내 차가 어디인지 모를 때 또는 위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옆에 홀드 버튼이라는 있는데 요거는 차를 원격으로 시동 걸 때 원격 시동 거는 거는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한 50m 내에서 내가 차를 시동 걸고 할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홀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가 원격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동을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미리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시동 끄고자 할 때는 걸린 상태에서 다시 홀드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에서 시동 걸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스마트폰에 이제 기아 커넥트라는 앱을 깔아 놓으시면 옛날에 유보 시스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어요. 예. 그 스마트폰에서 내가 원격으로 해가지고 차를 시동 걸거나 또는 제어해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옛날 유보 시스템인데 지금은 기아 커넥트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 그 남편분하고 두 분이 커넥트드 앱을 다 깔아 놓으셔야 돼요.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커넥트드 앱이 있거든요. 그걸 깔아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 그 먼저 남편분이 회원가입 해가지고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내 차 사용하기 기능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사용하기 누르시고요. 그 사모님께서는 앱을 실행시키고 앱에 보면 두 번째 메뉴에 그 차량 공유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남편분 핸드폰 번호 딱 입력하시고 딱 누르시면 남편분한테 문자가 딱 올 거예요. 그럼 남편분이 확인만 누르시면 사모님이 그 앱을 이용해가지고 원격으로 차 시동 걸고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커넥트드 앱을 깔아 놓으시고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원격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슬라이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누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열 수가 있고 다시 열린 상태에서 반대로 누르시면 또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용해서 닫고 열고 닫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보시는 이 손잡이 버튼을 당기셔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서는 이 손잡이 버튼을 미시면 되세요. 그러면 닫을 수가 있는 거고요. 키는 제가 드릴게요. 잠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자, 문을 여시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의자 시트를 2개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시킬 때는 차량 시동을 걸어 놓으시고 의자 위치를 세팅하신 다음에 저장할 때는 셋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1번이나 2번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1번 누르시면 처음에 저장된 위치로 의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장하고자 할 때는 셋이란 버튼을 먼저 눌러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보시는 버튼 중에서 요거는 원격, 사이드 미러,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버튼이고요. 요거는 왼쪽, 오른쪽 지정하셔가지고 동서남북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 각도로 상하 좌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일드락, 자동 잠금, 죄송합니다. 전체 문을 다 잠글 때 반대로 자동 잠금 해제,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예전 차는 요게 그 별도로 이제 그 차량 그 도어 해제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차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행 중에 시동을 끄지 않으면 차 문 전체가 도어락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행 중에 누군가를 뒤에 계신 분이 내려줄 때는 전체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뒤에도 마찬가지 도어락 해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서 도어락 해제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계신 분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터치로 누르시면 창문 운전석하고 조수석 창문 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내리고 올릴 수가 있고요. 요 뒤에 있는 기능이 차일드락 기능입니다. 요 차일드락 기능 버튼을 누르면 노란불이 들어와요. 들어온 상태에서는 뒤에 계신 분은 문도 못 내리고 창문도 못 내리세요. 물론 도어락 해제해도 못 내리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 도어락 버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어락 해제인데도 뒤에 창문도 못 내리고 문도 못 여시면 요 버튼이 켜져 있는데 먼저 보시고 켜져 있으면 꺼주고 이렇게 내리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왼쪽에 보시면 옆에 이제 슬라이드 문 여는 버튼이세요. 왼쪽, 오른쪽, 그 다음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 그래서 아까 리모컨 버튼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차 안에서도 작동시킬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파워라는 버튼이 현재 꺼져 있는데 만약에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세요. 수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오토로 하고자 할 때는 꺼놓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수동으로 움직이고 할 때는 이걸 켜놓으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요거는 헤드램프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이세요. 0부터 3까지 조절하게 돼 있는데요. 네. 우리가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하향등, 상향등 있잖아요. 네. 근데 하향등에서 더 밑으로 등을 내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0이 기본 하향등이고요. 네. 만약 3으로 올리면 기존 하향등에서 밑으로 각도가 더 내려가세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요 모양의 그림이 떠 있어요. 네. 그러면 운전하다가 내가 깜빡이 안 켜고 차선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에서 경보가 울리고 제한적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핸들이 이렇게 조향이 돼요. 아, 그런 기능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구동력 제어 기능이라 해가지고 옛날 ABS 기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미끄러운 길을 만났을 때 또는 커브길 같은 데서 핸들 조향이 안 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배분해 가지고 조향이 되거나 미끄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경우 끌 때만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네. 아니면 항상 켜놓고 운전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의자에 잠깐 앉아 보시겠어요? 예. 의자 시트 조절은 이 밑에 보시면 예, 이 기다란 레버하고 위에 세워진 레버 있잖아요. 네. 기다란 레버는 앞뒤 조절 버튼이세요. 네. 앞으로, 뒤로. 높낮이는 이제 요거 D를 누르면 뒤에만, 앞에를 누르면 앞에가 올라가요. 네. 전체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가운데를 누르시면 되세요. 가운데 누르면 전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요거는 등받이 각도 버튼입니다. 네. 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허리 받침인데, 허리 받침도 높낮이가 되세요.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앞으로 밀면 가운데 불룩하게 나오는 느낌이 네. 나시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의자 시트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절하시면 시동 걸었을 때 처음 세팅된 위치로 네.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시동 건 다음에 조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차에 타시면 이제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먼저 거셔야 되는데, 시동 거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 누르면 한 번 눌렀을 때는 전기 기능,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만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누르면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누르시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네. 그런 단계 없이 바로 시동 걸고 잘 때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거리가 좀 먼데. 예. 예. 그리고 의자를 한번 시트를 한번 조절해 보시겠어요? 예. 예, 조절하시고. 예.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한번 끝까지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밟았을 경우에 편한 자세가 되셔야 합니다. 의자가 뒤로 너무 눕혀 있거나 너무 세워져 있으면 또 목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리고 예, 그렇게 조절이 완료됐으면 저 문 쪽에 셋 버튼 누르시고, 예. 1번이요. 예, 그러면 1번에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네. 나중에 시동 끄고 이제 문을 딱 여시면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의자가 뒤로 쭉 빠져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동 걸면 또 다시 앞으로 쭉 오고, 그런 워크스루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시동을 걸어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은 이제 내비 화면입니다. 내비 화면에 분할 화면은 요 버튼 누르시면 분할로 해가지고 미디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누르면 제 내비 화면을 전체적으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의 확대 축소는 옆에 보시면 플러스, 네. 마이너스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되는 거고요. 안내매트 3는 스피커를 눌러가지고 플러스 누르시면 크게,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비에 관련된 메뉴는 요 밑에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면 내비 라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비 메뉴는 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비를 보고 싶을 때는 내비란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차를 처음에 시동 거시면 이렇게 홈이란 화면이 있어요. 네. 요렇게 아마 이렇게 처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이라는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으로 미시면 이제 사이드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도 켜질 수가 있고, 처음에 시동 거시면 이제 홈이었다가 내부로 바뀔 겁니다. 예. 홈 화면으로 갈 때는 위에 다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목적지 검색은 NAV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명칭, 초성,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자주 이용하는 것은 미리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사무실부터가 즐겨찾기 3번까지 있는데, 제가 최근 목적지로 우리 집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풍암로 5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확인하고 누르시면 저장이 된 경우에는 플러스 표시가 지워져 있습니다. 네. 그럼 정보가 있으나 버튼만 누르시면 우리 집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저희 기아차는 AS는 이제 기아 오토 큐거든요. 만약에 요 가까운데 오토 큐가 어딘지 모르실 때는 요걸 누르시면 현재 주소지에서, 차가 있는 주소지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 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AS라든가 어떤 정비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 되고요. 뭐 어디 먼데 다른 지역 가셔도 마찬가지, 거기서 체크만 하시면 가장 가까운 오토 큐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내비를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게 옆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라는 버튼이 있어요. 미디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 차에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가 다 나옵니다. FM, AM, DMB, 뮤직 스트리밍, 자연의 소리. 요거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블루투스 오디오로 연결하시면 핸즈프리 또는 핸드폰의 음악을 플레이 시켜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요. 기기 연결 메뉴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기기 연결 버튼 누르시고 버튼, 이게 현재 신규 추가된 게 없기 때문에 신규 추가 누르시고 핸드폰을 잠깐 열어보시면 거기 설정해 보시면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연결에 들어가면 블루투스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그 밑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올려보시면 밑에 한번 더 올려보실래요? 카니발이라고 안 뜨나요 혹시? 카니발 아직 안 뜨고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이거요. 예, 그거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하고 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 확인 누르시면 되시고요. 이제 폰하고 차하고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연결된 표시가 뜨세요. 그래서 핸즈프리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고요. 또 아마 문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화번호를 여기로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나중에 폰을 꺼내지 않아도 여기서 그 전화번호 목록이라든가 또는 통화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수신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운전 중에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되고 나서 미디어 버튼 잠깐 눌러볼게요. 미디어를 누르시면 현재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블루투스 오디오로 연결되세요. 그래서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 시키거나 유튜브 음원을 플레이 시키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디어 버튼을 길게 눌러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렇게 메뉴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목록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 해당되는 이제 원하는 목록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블루투스 오디오라든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웹합에 보시면 USB 음악 비디오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밑에 USB 포트 여기다가 메모 스틱을 꽂아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F 카플레이 되는데 요거는 핸드폰하고 USB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이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세요. 그래서 폰에 있는 메뉴를 요 화면을 볼 수 있는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럼 자동으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이 좀 빨라도 괜찮으시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라디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수신되는 라디오 채널 검색을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잖아요. 별표를 누르시면 요거는 저장 메뉴세요.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딱 나갔을 때 밑에 저장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내가 다른 목록을 보겠다 하면 현위치 방송 목록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수신 가능한 라디오 채널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채널 수신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라디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메뉴가 있는데 요 별표 메뉴는 여기도 있고 핸들에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미리 지정해놓고 사용하는 건데 즐겨찾기 메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길게 이렇게 눌러보시면 즐겨찾기에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홈부터 블루투스 오디오, 보조 설정, 전화, 컴프레션, 후석 대화, 취침 모드, 화면 K 끄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놓으시고 별표를 누르면 메뉴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화면 켜기 또는 끄기. 내가 다른 메뉴를 뭐 DMB를 하겠다 하시면 DMB 누르고 별표 누르면 DMB 채널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길게 눌러서 원하는 메뉴를 체크해 놓은 다음에 살짝 누르시면 그 해당되는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핸들에도 보시면 이게 사용자 지정 메뉴라 해가지고 사용자 버튼 메뉴를 해서 밑에 보면 현재 없는 걸로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도 메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통화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통화 거절 종료 버튼을 많이 이용하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만약에 전화 왔을 때는 저 통화 버튼 누르시면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통화 종료할 때는 저 별표 버튼을 눌러서 통화 종료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자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 모드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모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현재 연결할 수 있는 그 모드가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 또는 컴프레션, 자연 소리, USB, 음악, 비디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하시는 메뉴를 이렇게 체크 해 놓으시면 여기 있는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해당되는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셋업이라는 메뉴에서는 아까 제가 기기 연결 메뉴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메뉴가 기기 연결하고 차량이라는 메뉴세요. 차량이라는 메뉴는 이 차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운전자 보조 기능 해가지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차 안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인 거는 다 충돌 방지 보조로 되어 있어요. 네. 충돌 방지 보조, 이제 차로 안전,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차 안전도 예 후방 충돌 경고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후방 충돌 방지 보조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시면 내가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딪힐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운전자한테 1차적으로 경고를 해주고, 그래도 부딪힌다, 주행한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도록 제동해주는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서 뭐 다른 걸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키기도 하고 또는 끌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세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바꿀 건 없어요. 근데 네. 혹시라도 내가 필요한 경우는 들어가서 변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네. 밑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이 차의 에어컨은 이제 듀얼 에어컨이라 가지고 에어컨 시스템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차 아이들인가요? 나왔다고 신나가지고. 아, 그래서 저기 차 좀 기다리고 있구나. 네. 아까 요 차 주차하면 요 뒤에 타가지고 같이 앉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으신데. 네. 예. 그래서 에어컨은 듀얼 에어컨이라 가지고 에어컨 시스템이 두 개예요. 그래서 네. 앞에도 작동시키고 뒤에도 에어컨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앞에 에어컨 작동시키는 시스템은 여기 있는 위에 시스템이고, 네. 뒤에는 여기 니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니어라는 계기판은 현재 꺼져 있는데, 니어라는 그 계기판을 통해 가지고 뒤에 에어컨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 온도 조절 주 온도 레버는 왼쪽인 레버세요. 그래서 네. 이게 왼 레버를 내리면 최저는 17도, 17도는 로우로 표시가 되고요. 최고는 32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32도는 이제 하이로 표시가 되는데, 높은 온도일 때는 히터가, 네. 낮은 온도일 때는 이제 에어컨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에어컨이 작동하죠. 이렇게 이제 온도를 조절하시는데, 현재 바람이 세게 막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오토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 기능은 하이, 미디움, 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토라는 건 뭐냐면 이 차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로우는 가장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현재 실내 온도가 좀 높으면 빨리 이제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람이 처음에 세게 나오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춰지면 이제 바람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유지해주는 기능이 오토 기능입니다. 네. 근데 내가 수동으로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누르시면 오토란 불이 꺼지고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온도 조절하시는데, 오른쪽에도 보면 이제 온도 조절 레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송풍구가 여기하고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만 따로 조절할 때, 아. 전체는 이제 같이 맞추면 이제 같이 조절이 되는데, 네. 만약에 여기 조석에 앉아 계신 분이 나만 따로 온도를 올리고 싶을 때는 이걸 돌리시면 아. 예, 따로 이쪽만 온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같이 맞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SINC 버튼 누르면 같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조절할 때는 이 레버를 돌려서 따로 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이 버튼을 눌러서 정면 하단, 하단 앞유리, 정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뒤에를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요 니어란 버튼을 잠깐 눌러 오시면 요 내비 화면 상단에 이제 뒤에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바람의 방향도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도 세게 약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세요.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뭐 워셔형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습기 발생 저감, 뭐 이렇게 앞유리 습기 제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토 디포고 에어컨 자동 건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운행하시다 보면 날씨가 습한 날에는 앞유리에 막 이렇게 습기가 차거나 막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습기 발생 저감, 앞유리 습기 제거 연동, 오토 디포고 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내가 정면에 했지만 자동으로 앞유리를 바뀌세요. 네. 앞유리를 바뀌면서 바람 습기라든가 그런 걸 제거해 주고요. 터널 같은 데 지나다 보면 외부 공기에 더러운 공기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한기 모드가 실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터널 지날 때는 한기를 자동으로 실내로 전환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자동 건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시동을 끄거나 또는 차에 탑승하고 있으면 이 FW라 해가지고 이 에어컨 시스템 안에 이제 그 건조, 그러니까 습기가
발생된 거를 건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작동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시동 걸지도 않았는데도 이 안에 에어컨 시스템에 작동이 되면서 바람이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동 건데도 막 뭐가 아지에다가 막 돌아오고 막 히터가 돌아간다 하면 네. 아, 자동 건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네. 현재는 이거 체크가 안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현재 온도가 낮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통풍 시트가 작동이 되세요. 온도를 올리면 예, 이게 아마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열선이 작동이 됩니다. 이게 요거는 뒤에 건데 뒤에 아마 열선이 작동이 돼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앞에 거를 온도를 올리면 지금 내가 보고 있어가지고. 예, 앞에 거를 온도를 올리시면 이게 통풍이 꺼지고 예, 현재는 통풍이 꺼졌죠. 네. 예, 열선이 작동되는데 잠깐만요. 차량 메뉴 잠깐 들어가 볼게요. 공조 기능에 열선 통풍편이 공조 자동 제어. 예, 현재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온도를 올리시면 자동으로 이제 이 열선 시트나 또는 통풍 시트 또 핸들 열선이 같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열선 통풍편이 운전 시트 열선 통풍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여기 니어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에어컨은 여기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조석에 앉아 계신 분이 여기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뒤에서 작동을 못 시키게 하고자 할 때는 후속 공조 잠금을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앞에서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걸 꺼 놓으시면 뒤에서도 같이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뒤에 끌 때는 오프 버튼을 누르면 끌 수가 있고요. 네. 앞에 거는 앞에 오프 버튼 누르면 앞에 것도 같이 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예. 예. 공기청정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켜놓으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청정 모드를 같이 실행할 수가 있고요. 환기 모드는 이제 이게 켜져 있으면 안에서 공기가 순환되고 꺼져 있으면 공기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이 프론트를 누르면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로 해가지고 습기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리어란 버튼을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 열선이 있어요. 네. 열선에서 물방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증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 물방울 졌을 때는 손으로 닦지 마시고 리어란 버튼만 눌러놓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혹시 에어컨 히터 제가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나중에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건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네. 또 안내드릴게요. 예. 이제 기아 타입이 요게 다이얼 타입 기아세요. 전에 차도 다이얼 아니요, 다이얼 아니시죠? 아니었어요. 예. 이제 전에 차는 우리 앞뒤로 움직이는 레버 네.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다이얼 타입이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킹은 주차할 때는 무조건 위에서 P 버튼만 누르시면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기아 변속은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레버를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 예.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이크 때문에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후진 기아는 왼쪽 끝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R. 그럼 여기에 후방 카메라 작동되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잠깐 요 화면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요게 후방 카메라고 요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세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카메라를 위에서 이렇게 내리 찍으면서 내 차 주변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뒤에는 이제 후방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차가 어느 정도 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은 차체 끝부분입니다. 범퍼 네. 끝부분. 중간 노란 라인은 차간 거리 20cm 정도 되세요. 현재 소리가 삐삐삐삐 나잖아요. 네. 어떤 이런 벽이라든가 물체가 요 중간 라인 노란 선에 닿으면 소리가 삐 하고 소리 나세요.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세우시면 좋고요. 핸들을 한번 살짝 돌려보실래요? 핸들을 돌리시면 노란색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쪽으로 차가 선에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는 요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 그 다음 사이드 미러, 소리 이렇게 들으시면 후진하면 안전하게 후진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 좌우치 영상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다가도 주차할 때는 그냥 P 버튼만, 누르면 돼요. 예, P만 누르시면, 예, 아. 파킹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예요. 네. 그래서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계기판에 보시면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해제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위에서 살짝 누르시면 예, 해제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해제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안전벨트 다 매시고 문이 다 완전히 다 잠긴 상태에서 기아 변속하시고 악셀 밟으면 자동 해제가 또 되세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자동 해제가 안 됐을 경우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거나 어디 엔진 후드가 열려 있거나 문이 덜 닫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또 해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강제로 눌러서 해제시킬 수도 네. 있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2열차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아, 안 하시나요? 네. 근데 혹시나 마트나 또는 네, 어디 하는 데가 가서 있겠죠. 예, 가시면 기아를 중립해 놓고 내리셔야 네. 되잖아요. 근데 옛날 차들은 그냥 N해 놓고 내리시면 이제 차문이 잠겼는데 지금 차들은 N해 놓고 내리시면 차문이 안 네. 잠겨요. 그래서 반드시 절차에서 중립으로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차가 많은 데서 내가 가로 주차해 가지고 누군가가 내 차를 밀고 나가게 기아를 N해 놓아야 한다 하면 우선 파킹에 놓으셨죠. 네. 그리고 시동을 잠깐 꺼 보실래요? 꺼요. 예. 네. 시동을 끄신 다음에 네.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요. 네. 그 다음 요 레바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네.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중간 정도 돌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잠깐 계셔 보실래요? 이만큼 돌리고 계속 예. 있어보라고요. 그러면 기아가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아, 네. 이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 차 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차가 또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N에 놓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와 같은 절차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파킹에 놓으시고 시동 끄시고 네. 그 다음 브레이크 밟고 레바를 예,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다가 중간에서 잡고 멈추고 계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원래 이만큼밖에 안 밟이던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지금 끝까지, 레바를 끝까지 돌리셨거든요.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살짝 돌리고서 중간에서 그대로 잡고 계세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놓고 N에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2열차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다시 파킹에 놓으시고,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자, 시동 거시면, 예, 시동을 원터치로 살짝만 누르시면 되세요. 브레이크 밟고 있을 때. 옆에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란 불이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들어와 있죠? 예. 네. 저 기능을 이용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안 밀리게 하는 거.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걸 잡아주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교차로 같은 데라든가 또는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일단 밟고 놓으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뀌세요. 네. 녹색으로 바뀌면 이제 오토 홀드가 작동한다는 뜻인데요. 그때는 브레이크를 떼어도 차가 안 나가요. 네.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네. 그러니까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오토 홀드 놓고 녹색불이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브레이크를 살짝 띄고 계셨다가 출발할 때는 악셀에다 살짝 밟으면 오토 홀드 불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네. 그럼 작동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행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또 녹색불로 들어와요. 그럼 브레이크 띄고 있다가 출발할 때는 악셀에다 살짝 밟으면 또 해제가 돼가 또 출발하고, 그랬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오토 홀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특히 이제 이 도시 같은데 교차로가 많은 데서 가다 서다 이제 멈출 때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자신 밟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주행 모드 시스템이라 가지고 계기판에 보시면 예,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네. 노멀 모드라는 것은 이제 차 운전하시는 이제 모드인데 일반적인 차량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입니다. 연비 절약 모드는 차량 속도가 많이 올라가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속도를 제어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네. 110km 이상은 또 잘 안 나갈 수도 있고요.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됐어요. 네. 고속으로 운전하면 출력을 올려주는데 대신에 연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네. 스마트 모드는 이 세 가지 모드를 다 통합한 겁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드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내 주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노멀이나 에코, 그 다음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스포츠 모드를 놓으시면 아무래도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좀 운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코 모드 넣고 운전하시다가 나중에 변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예. 이 운전석 쪽하고 조석 쪽에는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리시면 통풍 파란불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반대로 놓으시면 열선 시트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핸들 열선. 네. 예. 그 다음에 동승석 쪽도 이렇게 열선 통풍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한 번에 끌 때는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들 열선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 앞에 보시면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모퉁이 같은 데 돌다 보면 잘못하면 범버를 긁을 수가 있죠. 네. 그때 요걸 딱 켜놓으시면 범버 앞부분에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소리로 이제 알려줍니다.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소리 삐삐삐삐삐 이렇게 소리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너무 붙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켜져 있으면 항상 작동하는 거고 끄면 예,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인데 보통 후방 카메라는 후진기어 넣었을 때만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주행하거나 또 주차 중에 내가 영상을 보고자 할 때는 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후방 영상이나 서라운드 뷰 영상을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실 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토 스탑 기능이세요.
오토 스탑이라는 건 뭐냐면 디젤차 같은 경우는 주행하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잠깐 멈추고 있을 때는 차량 시동이 꺼져요. 네. 꺼져 있다가 브레이크 띄면 다시 시동이 걸리거든요. 네. 그게 오토 스탑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토 스탑을 이제 요게 꺼져 있으면 항상 작동하는 거고요. 내가 오토 스탑 기능을 이용 안 하겠다 하시면 요걸 켜 놓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오토 스탑 기능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꺼 놓으시면 항상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토 스탑 누적 시간이 몇 분 정도 이렇게 이용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계기판을 잠깐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트립 컴퓨터 화면이라 해가지고 우리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되세요. 그래서 요 가운데 위에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메뉴는 요 문서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있는 메뉴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네. 옆에 보시면 흰색 점이 있죠. 네. 그거는 요 밑에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메뉴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아까 그 차량 사선 이탈 경고장치 기능 켜진 거 네. 그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운전자 이제 주의 수준을 운전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문서 표시 버튼 누르시면 또 오른쪽에 흰색 점이 있는데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면 요거는 차량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건 주행 정보, 주의 정보, 누적 정보, 요거는 구간 거리를 나타내세요. 네. 구간 거리는 여기서 이제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면 0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쌓는 거 되는 거고요. 이 차의 총 주행 거리는 옆에 보시면 37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는 계속 쌓이는 거리세요. 네.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버튼 누르시면 요건 방위가, 또 누르시면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공기압은 주행 중에 타이어 공기압 어떤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요소수 레벨 해가지고 디젤차 같은 경우는 경유도 주요하지만 배기가스 때문에 요소수라는 것도 이제 같이 넣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주유구 뚜껑을 이따 잠깐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안에 보시면 경유 넣는 구멍하고 요소수 넣는 파란 이제 뚜껑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도로 충전하시는 건데 현재 그 요소수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유와 틀리게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경유는 한 번 주행하면 한 번 넣으면 뭐 주행거리가 뭐 300km, 뭐 400km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소수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최장 10,000km 또는 15,000까지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공회전이 많으면 그만큼 소모가 좀 빠르고요. 그냥 일반적인 주행할 때는 소모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은 요 레버 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화면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의 왼쪽에 보시면 197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기름량 가지고 이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시면 20도는 현재 외부 온도, 요거는 평균 연비, 요거는 순간 연비인데 평균 연비라는 것은 주행하다 보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세요. 그래서 이 차의 현재 그 주행하는데 나오는 평균 연비, 그러니까 순간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평균 연비는 옆에 이제 일정 시간 주행하면 연비 표시가 됩니다. 이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스마트 크루즈 기능에서 요 버튼은 뭐냐면 차로 유지 기능이 있어요. 누르시면 계기판에 핸들 모양의 그림이 떠 있죠. 네. 주행하다 보면 여기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네. 녹색으로 바뀌면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차선을 잡아주면서 자동으로 핸들이 막 이렇게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행할 때도 켜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혹시 다른 차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우리 일반 뭐 고속화도로 같은 데 이용하실 때 네. 속도를 딱 지정해 놓으면 그 지정된 속도로 차가 주행해 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불안해하세요. 이거 내가 차에 이거 맡겨도 괜찮을까? 앞차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막 옆차하고 막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데 그래도 이 현대기아차의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한번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크루즈는 이제 차량 속도만 지정해 주는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라는 것은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보시면 여기 차간거리 기능이세요. 네. 그래서 내 차하고 앞차의 거리를 딱 일정하게 지정해 놓으시면 크루즈를 이용하더라도 이 차는 앞차하고 부딪히지 않게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행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크루즈 이용하실 때는 차로 유지 버튼을 먼저 눌러 놓으시고 주행하시다가 내가 원하시는 속도가 있잖아요. 최저 크루즈 속도는 30km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60 정도 가다가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위에 보시는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여건이 아니라는데 주행 중에는 요 상단에 60km가 딱 표시가 됩니다. 네. 60km가 표시가 된과 동시에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 크루즈 이렇게 거리가 블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요 블록이 4개가 표시가 돼요. 처음에는요. 한 개의 거리는 대략 25m입니다. 그럼 4개면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100m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차, 그러니까 이 차는 60km로 주행하면서 앞차하고 100m 거리를 유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차로 유지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차선을 잡아주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운전자가 따로 핸들을 조작하지 않고 악셀을 밟지 않아도 이 차는 60km를 계속 정속 주행하면서 이제 가게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스마트 크루즈냐면 앞차와 차간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차가 60km로 안 가고 50km로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 차가 60km로 가다 보면 부딪힐 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우선 차간거리를 먼저 잡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60km 지정했지만 만약에 앞차가 50km로 가면 앞차 거리를 100m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 차도 50km로 주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주행하다가 앞차가 가다가 멈춰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차간거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차도 마찬가지 가다가 따라 멈춥니다.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하고요. 게다가 앞차가 100km로 가거나 또는 앞차가 없어졌다. 그럼 이 차는 처음에 지정한 60km로 계속 주행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주행하시는데 내가 60km 너무 낮은 것 같아 속도를 좀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요 가운데 있는 레버를 위로 미시면 속도가 일씩 올라가고요. 밑으로 내리면 속도가 일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크루즈 속도를 위아래로 스크롤 해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크루즈보다 내가 수동으로 좀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거나 요 레버를 위에서 탁 누르시면 크루즈 기능이 일시 해제가 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가다가 내가 크루즈를 다시 또 하고 싶을 때는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하겠다 하시면 현재 가는 속도를 보시다가 요 레버를 앞으로나 뒤로 움직이시면 되세요. 그럼 다시 크루즈가 지정이 되세요. 그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내 크루즈로 완전히 해제하겠다 네. 하시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고요. 네. 앞차와 차간거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를 때마다 블록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바뀌어요. 네. 만약에 1개면 앞차하고 25m, 2개면 50m 그런 식으로 운전자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속도로 같은데 차가 좀 안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 이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제가 실은 요거 영상 찍는 거는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나중에 요거 편집해서 한번 영상을 따라 한번 링크 줘서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거기 외에도 크루즈 이렇게 이용하는 거를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통화 버튼, 통화 종료 버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 통화 버튼을 살짝 눌러오시면 예. 이렇게 내가 이제 전화했던 목록, 그다음 전화번호부, 네. 예, 그 다음에 문자 왔으면 문자 메시지 목록, 요거는 네.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전화 이런 목록이라든가 그런 거 보실 때는 저 통화 버튼 살짝만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설명은 실내 설명은 여기까지 다 드린 것 같으세요. 네. 예.